결혼식을 이틀 앞둔 밤, 이서연은 침대에 누워 새 삶을 준비하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의 외로움과 슬픔 끝에 찾아온 인연이었죠. 최도훈은 그녀의 삶에 다시 한번 사랑과 안정을 가져다 줄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내일 있을 결혼식 리허설을 생각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놓은 스케치가 놓여 있었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구나. 서연은 작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꿈속 풍경은 5년 전 그녀와 강민수가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남편 강민수였죠. 민수,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살아생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이 기억하던 따뜻함이 아닌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들어. 최도훈과 결혼하면 넌 죽어. 제발 파혼해. 민수의 말에 서연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민수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느낌은 너무나 생생했죠. 시간이 없어. 그 사람, 내 죽음과 관련 있어. 내가 위험해.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민수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 도훈의 집, 서랍에. 살고 싶다면 당장 파혼해. 오빠, 기다려. 무슨 말이야? 서연은 소리쳤지만 민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꿈이었어. 그냥 꿈일 뿐이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민수의 생생한 목소리와 차가운 손의 감촉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는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5시.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죠. 하지만 민수 오빠가 저렇게까지. 아니야,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야. 새 출발을 앞두고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설득해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쁜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서연은 결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민수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오늘 많이 바쁘시죠? 리허설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었어요. 네,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훈 씨, 혹시 예전에 강민수라는 사람을 알았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민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도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서연은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수의 경고가 더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오늘 저녁에 봐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훈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그녀는 도훈의 이름과 회사명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평범한 정보들만 나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자선활동, 사회적 평판,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더 깊이 검색해 나가던 중 서연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날짜의 기사였어요. 제목은 유망 사업가의 갑작스러운 죽음, 교통사고로 추정이었죠. 기사에는 민수의 사진과 함께 사고 현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하단에 있는 사진 속에서 서연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도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분명 도훈이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장례식에서도 그 이후에도 도훈은 한 번도 민수와의 관계를 언급한 적이 없었죠. 그녀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은 슬픔도 충격도 아닌 어떤 만족감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꿈에서 민수가 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수의 사고를 수사했던 형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박지훈 형사의 연락처를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퇴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는 민수의 죽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박 형사님, 저 이서연입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은 카페에서 박지훈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굵어진 주름이 형사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옛날 사건을 다시 묻습니까? 서연은 꿈 이야기를 제외하고 도훈과 민수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발견한 도훈의 모습도 보여주었죠. 박지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그때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웠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고의인지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혼하려는 최도훈, 이 사람 민수 씨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지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몇 번 조사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지 못했죠. 하지만 이상한 인물이라는 첩보가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서연 씨, 조심하세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서연은 카페를 나서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훈과 민수가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경쟁 관계였다는 박 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도훈이 민수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웠죠. 증거가 필요해. 서연은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훈의 말과 행동에서 수상한 점을 찾아내야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도훈 씨, 저 오늘 저녁에 도훈 씨 집에 가도 될까요? 결혼 전에 도훈 씨의 공간을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 약간 사무실 정리 중이라 7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7시 30분쯤 갈게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도훈의 집을 조사할 기회가 생겼어요. 꿈에서 민수가 말했던 도훈의 집.
서랍이란 단서를 따라가 볼 차례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단지 꿈 때문에 예비 남편을 의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지만 민수 오빠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경고했어. 그리고 도훈 씨와 민수 오빠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고, 서연은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녀는 도훈의 집으로 향하기 전 박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 형사님, 오늘 저녁에 도훈 씨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조심하세요. 너무 의심스러운 행동은 하지 말고 만약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그곳을 떠나세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7시 30분 서연은 도훈의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도훈이 환한 미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요. 도훈의 집은 항상 그랬듯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그의 성공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와인 한 잔 할래요? 네, 좋아요. 도훈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거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거실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장한 것 같아요? 결혼이 코앞이라 그런가요? 도훈이 와인 2잔을 들고 돌아오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의 의심이 그에게 드러난 걸까요? 아,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소개해 드릴게요. 도훈 씨 집이 정말 멋져요. 방들 좀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차피 곧 당신 집이 될 테니까요. 도훈은 서연을 데리고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거실, 테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재였어요. 서재는 도훈의 성격을 보여주듯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넓은 책상,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금고까지. 여기서 일할 때가 많아요. 사업 관련 서류들도 모두 여기 보관하고 있죠.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흘깃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 서랍장에 시선이 멈췄어요. 꿈에서 민수가 언급한 서랍이 저것일까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복도 끝에 있어요. 서연은 화장실로 향하는 척했지만 도훈이 와인을 더 가지러 부엌으로 향하자마자 서둘러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죠. 상단 서랍에는 일반적인 문구류가 있었고 중간 서랍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잠겨 있었어요. 서연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바로 이것일까?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죠. 어떻게든 이 서랍을 열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잠겨있는 서랍을 보며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훈이 곧 돌아올 텐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금속 클립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대학 시절 친구에게 배웠던 간단한 자물쇠 따기 방법이 기억났죠. 제발, 열려라. 서연은 클립을 펴서 자물쇠에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여러 번 실패했지만 마침내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어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가운데 서연은 서랍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검은색 폴더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폴더를 꺼내자 그 무게감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첫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죠. 민수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다음 페이지에는 민수의 회사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인수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이름 위에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페이지를 넘겼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서연은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녀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사진들 아래에 충격적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처리할 것.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은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도훈은 민수를 제거한 후 서연마저도 무슨 걸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요? 도훈의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와인 2잔을 들고 서재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서연의 손에 들린 폴더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죠. 아, 이게 테이블 위에 있길래. 서연은 변명을 시도했지만 도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던 얼굴이 차갑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내 개인 서류입니다. 보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도훈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한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민수 오빠, 당신이 죽인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아버렸군요. 사실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식 전에 모든 걸 깨닫다니 서연 씨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도훈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가 서연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도훈이 더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지 마세요. 휴대폰은 필요 없어요. 도훈이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힘에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서연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나요. 당신이 민수 오빠를 죽였잖아. 그리고 이제 나까지. 진정하세요. 너무 시끄럽게 굴면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해야 했죠. 왜 이런 짓을 해요?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도훈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의 회사죠. 그의 지분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유일한 상속자였죠.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내 것이 될 테니까요. 서연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민수의 죽음부터 자신과의 만남까지. 도훈은 서연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결혼식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아쉽네요. 도훈이 서연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책상 위에 무거운 크리스탈 문진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문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은 문진을 움켜쥐자마자 도훈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도훈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서연은 그 틈을 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재빨리 몸을 일으켜 그녀의 발목을 잡았죠. 어디 가려고? 이제 시작인데. 서연은 넘어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도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도훈이 서연의 발목을 붙잡고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요. 살려주세요. 서연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훈은 차갑게 웃었어요. 소용없어요. 이 아파트는 방음이 잘 돼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선택했죠.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손을 뻗어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도훈이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 멀리 던졌어요. 도움을 청하고 싶었나요? 안타깝게도 그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훈과 서연 둘 다 얼어붙었어요.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훈 씨? 서연 씨? 거기 계신가요? 박지훈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구원의 빛을 본 듯 안도했어요. 약속대로 박 형사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도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누구지? 당신 누구 불렀어? 도훈이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박 형사님,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도훈은 서연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한 발차기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지훈 형사가 총을 들고 서재로 달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도훈은 서연을 방패로 삼으려 했지만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박 형사 뒤로 숨었어요. 도훈은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최도훈, 당신을 강민수 살인 혐의와 이서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훈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증거는요? 그냥 서연 씨가 내 서랍을 뒤졌다고 말하면 되겠네요. 불법 침입이죠. 박 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당신이 강민수를 살해했다는 자백과 서연 씨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까지요.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얼마 후 경찰들이 도착해 도훈을 연행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괜찮으세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민수 씨가 정말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박 형사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정말 꿈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이었을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 오빠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 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죠. 오빠,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창가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도훈의 진실도 밝혀졌어요.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 그리고 도훈이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계획을 세웠을까? 서연은 민수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경찰서에서 도훈에 대한 추가 진술을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 도훈은 민수의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도훈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네요.
박 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감사히 받아들었어요. 도훈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겁니까? 아니요. 그에게 공범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 회사의 전 재무이사였던 정태영이라는 사람이요. 그는 회사 내부 정보를 도훈에게 제공했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작하는 일을 도왔죠.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영은 민수가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나요? 네, 어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도훈이 자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죠. 이제 진짜 끝인가요? 네,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은 남아있지만 증거가 충분해 유죄는 확실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우연히 민수와 자주 가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자리에 앉아 민수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서연이 주문을 마치고 창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서연 씨 맞으신가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모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강민수 씨. 비서였어요.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비서였다면 회사의 많은 일을 알고 있을 터였죠. 앉으시겠어요? 지영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뉴스를 봤어요. 최도훈이 체포되었다고요. 그리고 강민수 씨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지영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건넸어요. 이건 민수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맡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서연에게만 전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민수 씨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두려워서 이걸 숨겨두고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민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이게 뭐죠? 민수 씨가 최도훈과 정태영의 비리를 포착하고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였죠. 민수 씨는 그들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민수의 용기와 정의감이 담긴 유산이었죠.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 증거로 도훈과 태영에 대한 재판에서 더 강력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지영 씨, 경찰서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이 USB의 내용에 대해 증언해 주셔야 해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서연의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차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USB를 확인한 결과 민수의 예상대로 도훈과 태영의 비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증거부터 불법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USB에는 민수가 남긴 동영상 파일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훈과 태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어. 내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조심해. 그들은 너까지 해칠 수 있어. 사랑해, 서연아. 영상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도훈과 태영에 대한 혐의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서연 씨, 민수 씨가 정말 당신을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끝까지 그녀를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도훈과 태영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도훈의 모습은 더 이상 그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연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최도훈 피고인, 강민수 씨 살인 및 이서현 씨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도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유죄입니다. 서연은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민수의 원한도 그녀의 공포도 모두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민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오빠,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정의가 실현됐어요. 서연은 민수가 좋아하던 백합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꿈에서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이 마치 민수의 손길 같았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게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서연은 묘지를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서 그녀는 민수의 미소를 본 것 같았어요.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수의 사랑과 용기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남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민수가 그토록 아끼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회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서연이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민수 사장님의 뜻을 이어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은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녀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서연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민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빠, 잘 지켜보고 있나요? 회사가 다시 잘 되고 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형사가 방문한 것이었어요. 그는 이제 서연에게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안 하세요? 벌써 8시가 넘었는데. 마지막 서류 확인하고 있었어요. 내일 있을 새 프로젝트 발표 준비요. 박 형사는 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훈과 태영의 재판이 마무리됐어요. 둘 다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려고요. 박 형사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상자를 열자 민수의 결혼 반지가 나왔어요. 사고 당시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나서 돌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은 반지를 손에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민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박 형사님.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5년 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제야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 형사가 떠난 후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별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민수가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오빠. 서연은 민수의 반지를 목걸이에 걸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민수의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1년 후 서연은 민수가 세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CEO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정신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서연은 출근길에 민수의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만지며 작은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그녀의 일상이 된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오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하늘에서 보고 있죠? 서연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수를 잃은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 아픔조차도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서연은 민수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앞을 보고 나아가. 삶은 계속되니까. 그때는 그저 평범한 이별 인사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의 업무를 시작했어요. 민수의 영혼이 그녀를 지켜보고 그녀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어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밤 꿈에서 민수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운명이란 것이 정말 존재할까? 서연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해 그녀를 구했다는 것이었죠. 당신 덕분에 살았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찾아갈게. 서연이 속삭이자 따뜻한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서연은 민수의 미소를 본 것 같았어요.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서연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